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석입니다. 탕후루는 몰락했죠. 예견된 몰락인데요. 사실 탕후루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울 때가 2023년 가을쯤이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저는 이거 몇 달 안 남았다. 탕후루 길어봤자 6개월이면 거의 끝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탕후루 관련해서 장사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트렌드 가지고 장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트렌드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반짝 유행하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 사업은 적어도 한 번 시작하고 몇 달 안에 접는 게 아니고 한 몇 년은 가면서 수익을 창출시켜야 되는데 탕후루는 애초에 그럴 수가 없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탕후루가 몰락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탕후루가 왜 떴고 왜 몰락했고 이 얘기를 통해서 탕후루 말고도 새로운 먹거리는 계속 등장할 겁니다. 등장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 가졌다가 또 식고 이거 반복할 텐데요. 앞으로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관련돼서 뭔가 사업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할 때 우리는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탕후루가 뜨게 된 것도 이유가 있고 지게 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이유만 잘 찾으면 다음에 뭐가 일이 생길까 훨씬 답을 찾기가 수월하죠. 자, 먼저 탕후루에 대한 관심을 전체 연령으로 최근 2년간, 그러니까 2022년 4월에서 2024년 4월까지 봤더니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에서 검색량, 관심도의 추이를 봤더니 확연히 일어나죠. 지금 여러분 지금 그림으로 보이는 이 그래프인데요. 2023년 9월이 정점이었어요. 정점이었고 그리고 바로 훅 떨어지죠. 이걸 가장 중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만 한번 볼게요. 네이버 검색 트렌드에서 13에서 18세 이 사람들이 가장 주 소비자였습니다. 이들이 탕후루 열풍의 주도자이면서 탕후루가 쉽게 만드는데도 이분들이 기여한 거죠. 그래서 이 분들 대상으로 해서 탕후루 그리고 10대들이 좋아하는 걸그룹 중에 하나죠. 아이브 그리고 요즘 좀 관심 많아진 밤양갱까지 이 세 개를 한번 같이 봤더니 확연히 드러나죠. 2023년 9월쯤에 전체 연령 아까 봤던 그래프보다 10대들이 탕후루에 대한 관심이 훨씬 삐죽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걸그룹 아이브를 능가하고 있었어 이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당연히 아이브 밑으로 탕후루가 쭉 떨어져 있고 밤양갱이 이렇게 뜨거웠던 거는 노래 때문이죠. 히트한 노래가 밤양갱이라는 관심도를 이끌어내서 관련된 먹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줬어요. 하지만 이건 오래가지 않죠. 반짝하고 금방 사라질 얘기입니다. 사실 밤양갱이건 탕후루건 뭐건 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최근 수년간 새로운 먹거리가 계속 등장했고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달달한 간식입니다. 그리고 간식은 대부분 비싸진 않죠. 자,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볼 거는 검색어 트렌드 중에서 대만 카스테라, 흑당, 약과, 달고나, 탕후루 이거 다 우리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열풍이 불었다가 금세 식어버린 먹거리들이었고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오겠지만 다들 금방 꺾어질 거예요. 최근 8년간 추이를 봤더니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다들 한 1, 2년씩도 못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게 마라탕 얘기인데요. 마라탕은 2019년이 정점이었습니다. 마라탕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시기 요때 사실은 흑당, 탕후루 이 먹거리가 국내에 유입되고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에요. 2019년이 어떤 시점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매년 점점 많이 갔죠. 팬데믹 되면서 확 꺾어졌다가 요즘 다시 회복했지만 그 이전까지 2017, 18, 19 계속 올라갔습니다. 2018, 19년에 한국에서 해외로 가시는 여행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간 데가 사실 중화권입니다.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제일 많이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비싼 여행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깝고 여행 비용이 좀 적은 여행지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화권이 2019년 아주 뜨거웠습니다. 거기다가 SNS 사용자들도 급증했던 시기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도 그렇고 틱톡도 마찬가지. 전 세계 사람들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던
시점. 그러니까 즉 여행을 간 사람들이 여행 가서 해외여행을 맨날 가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안 그러겠지만 가끔 간 사람, 정말 오랜만에 간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든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을 거니까 거기 현지에 있는 거 먹거리건 뭐건 사진 찍어서 보여줄 건데, 우리가 남들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게 물건 사는, 쇼핑했다, 어떤 관광지 갔다, 뭐 먹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중화권으로 많이 갔고 SNS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고 자연스럽게 중화권 먹거리가 노출될 기회가 훨씬 많아진 거죠. 그 영향 속에서 마라탕이 유입됐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흑당, 탕후루 같은 먹거리가 들어왔죠. 사실 그 이전부터 중화권 먹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뭐 버블티도 그랬고 샌드위치도 그랬고 계속 중화권, 대만 먹거리 계속 들어왔어요. 카스테라도 그렇고. 확실히 이 중화권, 대만을 비롯한 중화권 후식, 디저트가 한국 사람들이 잘 먹히는 거예요. 공통점이 다들 달달하고 적당히 가격이 싸죠. 그리고 마라탕에 대한 관심, 사실은 2019년을 필두로 해서 막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관심도는 좀 내려왔어요. 하지만 마라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마라탕과 탕후루를 최근 4년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검색 양으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드러나죠. 마라탕은 이렇게 4년치가 비슷한데 탕후루는 어떻습니까? 바닥에 있다가 한 1년만 바짝, 1년도 채 안 될 거예요. 반짝 올라갔다가 훅 꺾어졌죠. 왜 식문화로 마라탕은 자리 잡았는데 탕후루는 자리 잡지 못했을까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차이를 안다면 자영업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사실 10대, 20대 중심으로 반응한 게 탕후루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마라탕은 20, 30대를 시작으로 해서 전 연령대로 확장되었어요. 즉 탕후루는 확장성이 부족했어요. 10대가 가장 주 소비자였는데 이제 그들마저 등 돌리고 나가버리고 다른 연령대가 사실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마라탕은 달리 전 연령대로 확산되죠. 사실 간식, 디저트는요, 싸고 달달한 디저트가 유행하기가 쉬운데 이런 유행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접근합니다. 아, 내가 남들보다 먼저 먹었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 호기심이 생기면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디저트는 비싸지 않다 보니까 호기심을 충족하는 게 너무 쉬워요. 호기심이 생겼다, 바로 충족이 되는 게 값싼 먹거리예요. 비싼 물건들은 호기심 생겼다, 충족이 바로 안 되죠. 여러분들이 롤렉스나 뭐 에르메스나 포르쉐 같은 욕망이 죽을 때까지 평생 가는 이유가 욕망이 생기자마자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근데 탕후루는 몇천 원짜리니까 생기자마자 욕망이 바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열풍은 강합니다. 즉 누구나 쉽게 따라서 유입이 가능한 거니까 단기에 바짝 유행합니다. 근데 이 경험이 확산되면 먼저 해봤다, 새로운 거 해봤다, 이 자체가 사라지는 거다 보니까 쭉 빠져나가죠. 욕망 자체의 가치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식 유행은 필연적으로 빨리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달달한 간식이 등장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먹고만 마세요. 이거 가지고 뭐 장사해 보겠다 막 투자하고 이러다가는 속상한 일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특정 뭐 탕후루가 됐건 흑당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달달한 먹거리를 좋아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가도예요. 이거는 지난 10년간 새로운 달달한 먹거리가 계속 유입되고 뜨고 유입되고 뜨고를 반복했거든요. 즉 달달한 먹거리 쪽은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흐름이라는 거. 자, 여기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바로 당뇨병이죠. 20, 30대 당뇨병이에요. 최근 수년간 유행했던 달달한 먹거리의 주 소비층도 사실은 20대, 30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20대, 30대들이 카페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져서 카페에 가면 대부분 무슨 고당도 음료, 디저트 대부분 단 겁니다. 이런 걸 접할 기회가 훨씬 많아졌죠. 이런 영향인지 젊은 당뇨병 환자가 급증세입니다. 2018년 대비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에 따르면요, 4년 새 거의 2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30대의 당뇨의 전 단계인 유병률 단계가 30.8%, 즉 30대 10명 중에 3명이 당뇨병 직전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20, 30대 뿐이 아니에요. 10대도 사실은 당뇨병 위험 신호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고당도 디저트, 고당도 음료
열풍이 쭉 이어지면서 탕후루도 그 중에 하나였고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탕후루가 몰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이거는 한국에서 당뇨 대란 어떻게 될 건지 지켜볼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뇨는 노인들도 많죠. 중년층도 많죠. 지금 20, 30대까지 많아지고 10대까지 많아지면 당뇨와 연결되는 게 수많은 질병들이잖아요. 또 당뇨는 또 비만하고도 연결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달달한 거 먹고 끝날 게 아니고 쭉 이어지다 보면 이렇게 트렌드는 하나를 연결시켜서 보고 하다 보면 다양한 영역까지 가고 이렇게 당뇨 얘기 나오고 비만 얘기까지 나오다 보면 비만 관련되는 신약 얘기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이거는 트렌드를 분석하고 하는 방법, 과정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자, 오늘 시간에 트렌드 중에서 탕후루가 만들어내는 트렌드가 금방 식었다는 사실, 그리고 왜 금방 식었고 이런 먹거리 트렌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해하고 다뤄야 될 건지 거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